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11월 22일 장 마감 후고요. 월요일이고요. 월요일날 항상 투심이 별로였죠. 오늘 시장 현황을 좀 보면요. 오늘 코스닥은 0.92%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피는 1.42% 상승 마감하였어요.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의 흐름을 좀 달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흐름의 주도는 당연히 외국인 기관의 흐름인 거고, 이 코스닥 기존의 코스닥을 끌어올렸던 테마군이죠. 메타버스 그리고 게임 그리고 OTT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이 빠져나오면서 그 수급들이 어디? 코스피로 옮겨갔다. 그 코스피의 기준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였어요. 실제적으로 이 메타버스와 기타 등등의 이 수급을 어느 정도 책임지고 올렸던 이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옮겨갔다라고 볼 수 있는 하루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흐름이 전체적으로 다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업종 차트를 보면요, 오늘의 일단 수급을 좀 확인해보면 코스피는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그것도 적지 않은 물량이 들어왔다는 거죠. 코스피는 누구 봐라? 기관 흐름을 봐라. 거기에 외국인 매수세는 플러스 덤이다. 그죠? 근데 이 플러스 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폭 자체가 간만에 코스피 기준으로 1.4%면 굉장히 많은 상승률을 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5%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양매도가 나왔다라는 거고, 특히나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강했고 오후장에 좀 땡기는 흐름도 나타나긴 했지만 그래도 적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당기는 흐름이 기존에 비해서 적었다. 대부분 최근의 흐름들 보면 오전에는 다 팔아요. 팔고 오후에 땡기면서 물량을 다시 사모으는 흐름이 좀 많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기존의 이 지수를 보면 코스닥은 이쁘다, 코스피는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차트 자체가. 그러면서 얘는 요 박스에다 가둬놨고, 코스닥은 이 박스를 넘어선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뭐다? 차트가 한 번 더 레벨업하는 과정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키 맞추기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혹시나 했어요. 저는 코스닥이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뒤따라가는 요런 그림을 좀 기대했는데, 역시나 시장은 더럽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게, 요리 있던 코스피를 이리 올리면서 요리 가고 있던 코스닥을 요렇게 낮추면서 뭘 한다? 그러니까 요런 관점인 거죠. 빨간색이 코스피고 파란색이 코스닥이면 여기서 요렇게 맞추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는 요런 그림으로 키가 맞춰진다라는 거겠죠. 요런 그림으로 키가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시장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의 수급이 완전히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림인 거고요.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이 추세를 유지할 거냐 말 거냐만 보시면 되고, 이랬든 저랬든 이 코스닥은 계속 말씀드리는 이 자리, 그리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1050포인트 넘어설 거냐, 못 넘어서면 1030에서 1010포인트까지만 열어놓자. 이 박스 상단에서 지금 버티는 자리인 거고, 또 한 차례 이만큼의 박스를 만들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1050까지.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만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코스피는 큰 박스 중에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뭐 했다? 오늘 다시 쳐 올린 자리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3000포인트를 드렸던 3000포인트를 탈환을 한 거고, 그죠? 우선적으로 3000포인트 지지하는 흐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이 자리 만들어내면 어디까지? 3050포인트까지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박스 하단을 때리고 상단 때리고 다시 누르면서 박스 하단 때리고, 이제 뭐다? 상단을 또 때리러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맞고 눌렸을 때 이 3000포인트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야만이 3050포인트 혹은 305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는 거고, 안 그러면 뭐다? 결국은 또 다시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내요.
그러다가 이 박스권의 중간값 밑에서 하향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위로 가기보다 밑으로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것만 우리는 기억을 하면 되는 거고, 오늘로써 수급이 좀 변화하는, 결국에 코스피를 이끄는 삼성전자가 부활하는 시기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날아가진 않지만 뭐다? 더 이상의 저점을 갱신할 확률은 올해는 없을 거다라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 보면요, 예전에 영상 찍어놨었을 거예요. 못해도 얘는 6만원, 7만원 정도를 한번 깨고 6만원대 한번 내려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여기에 박스권의 모양을 기존에 그려놨었죠. 여기가 하나의 박스권이다. 그죠? 살짝 이탈했던 흐름도 나타나긴 했지만 결국은 뭐다? 박스권 바닥에서 지지받다가 박스권 상단을 향해 이제 올라가는 과정인 거고, 이 중간값이 74,000원이에요. 오늘 이 자리를 넘겼어요. 그럼 다시 뭐 74,000원을 유지할 거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어차피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고 누가 단기 투자 안 하시잖아요. 그럼 74,000원 위에서 버티면 77,000원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간다라는 거고, 이 자리 못 버티면 요 자리와 또 요 자리에 대한 이 박스권 하단을 좀 그려놓을게요. 요 자리와 요 자리에 대한 중간값 72,000원까지는 한 번 더 눌러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만 바라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요런 큰 박스와 그 다음이 요런 큰 박스로 나눠진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인 거고, 그러면서 SK 하이닉스도 부대장처럼 뭐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던 것처럼 SK 하이닉스는 먼저 선반영이 돼서 움직였어요. 기존 흐름에서 얘는 좀 더 밀릴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여기가 지지 라인인데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돼서 어디? 여기까지 눌러놓은 거예요. 어디? 기존에 상승을 하면서 한 차례 눌렀던 저점 자리,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다?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삼성전자는 위로 올라갈 자리가 훨씬 더 남았다라는 거고요. 하이닉스는 단기 고점에 닿은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가 요 자리와 요 자리에 대한 박스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이 대형주는 특히나 박스권 매매가 잘 맞아요.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 남았다라는 거고, 요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 크게 보면 요런 박스가 남아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값을 또 이렇게 그어본다라는 거죠. 그죠? 요런 박스가 또 남아있는 거고,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찍을 수 있는 박스 상단을 찍었다. 이 자리를 넘기면 그 다음 고지인 요 박스에 대한 중간값까지 또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못 넘기면 뭐다? 11만 2천원 부근 정도까지 한 번 더 눌렀다 가야 돼. 결국엔 뭐 이 갭자리 무조건 매꾸로 내려온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즉 빠르게 한 번 더 치고 나서 메꿀 거냐, 아니면 내일이나 모레 메꿨다가 횡보하는 그림으로 이 박스에서 멈춰서 놓을 거냐, 아니면 한 단계 레벨 다운 돼서 요 박스의 중간값에서 횡보할 거냐, 두 가지의 관점만 확인하시면 된다. 이해되시죠? 아무튼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수급이 몰리면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게임주 그런 애들이 다 죽었죠. 뭐 OTT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그럼 그런 종목들을 보면요, 일단은 쇼박스, OTT 관련이고 오징어 게임 관련된 종목이었고, 최근에 고점을 만들어 놓고 뭐예요? 고점이 낮아지는 그림이에요. 낮아진다면 뭐 위에서 물량을 털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신고가를 갱신을 못한다라는 건 주가를 한 번 정도 눌렀다가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된다? 수급을 모아서 빵 하고 터트리든 이슈와 함께.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하락의 포지션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런 그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지금.
요런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기존에 올라왔던 고점에서 하락 추세. 즉 여기서도 고점 만들고 이 고점이 낮아지니까 한 차례 누르는 자리를 만들어 놨었죠. 기존에도. 누르는 자리를 만들어 놓다가 여기서 강하게 이슈와 함께 터트려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고점이 낮아지면서 뭐 몸통도 낮아지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윗꼬리, 즉 이 위로 올라가면 뭐가 나온다? 매도가 나온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죠? 그럼 매도가 나오는 관점은 이 자리 위부터는 무조건 매도가 나온다라는 거고, 실제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기존의 저점을 만들었던 이 자리까지는 뭐 하는 자리? 전쟁터라는 거예요. 여기가 매수와 매도가 싸우는 전쟁터. 즉 이 자리에서는 음봉과 양봉이 계속 겹치는 자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는 뭐 이제는 아직은 양봉 땅인 거죠. 왜? 이 밑으로는 아직까지 갱신한 적이 없으니까 저점을.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위에서 누르는 추세 하단의 흐름을 만들어 본다면 6,000원 초반까지는 밀릴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얘는 마지노선으로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 이 5,900원을 이탈하면 뭐다? 나가리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냥 이 추세 자체가 단기적인 이 상승을 만들었던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지금의 자리는 이 상승을 만들었던 단기 추세는 끝났지만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아직 남아있을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일단 파동의 그림은 한 차례 마무리됐다. 단기적으로 빠른 상승은 이제 없을 거다. 그럼 둘 중에 하나다. 뭐? 횡보를 하든 아니면 주저앉든. 이해되시죠? 횡보를 한다면 그 다음 파동을 또 노린다라는 거고, 하락을 한다면 이젠 뭐다? 단기적인 이 상승을 만들었던 파동의 이 재료는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6,000원이냐 5,800원의 기준으로만 얘는 바라보면 된다. 종가의 기준입니다. 5,800원대 요 흐름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이 구름대 안에서 버티는 그림으로 갈 거냐, 아니면 구름대 위에서 지지받는 흐름으로 갈 거냐. 위로 간다면 한 번 더 신고가, 밑에서 간다면 일단 단기 쌍봉을 만들 확률 높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인 거고요. 버킷 스튜디오와 쇼박스가 돌아가면서 대장을 했었죠. 일단 버킷 스튜디오도 고점에서의 징후가 나타난 자리예요. 일단은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음봉이 떨어졌고, 이 음봉이 떨어지고 나서 다음날 양봉으로 메꾸기보다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한 번 더 음봉으로 눌러버렸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진 않았지만 중간값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어느 정도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을 털고 나갔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음봉이 뭐 최근에 양봉을 만들었던 자리, 그리고 그 양봉 만들고 나서 옆으로 횡보했던 요 박스권을 뭐했다? 뚫고 밀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내일은 뭐 해야 돼? 빠르게 6,850원을 회복을 하든, 그래서 이 박스에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든, 아니면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제는 그럼 단기적인 파동의 그림은 일단,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빠른 슈팅은 끝났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일단 추세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요런 추세 아직 남아있는 자리인 거고요. 이 자리는 내일 깨고 내려갈 거냐, 아니면 이 위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그죠?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라면 6,850원을 먼저 사수해야 되고, 그 다음은 어디 7,200원 위로 또 안착을 해야만이 또 상승의 흐름을 이어간다. 그렇지 못하면 횡보 혹은 하락한다 라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돼요. 대신 이 횡보도 위에 있는 박스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그게 아니면 밑에 있는 박스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예요. 이해되시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5,300원대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완벽하게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 거기에 언더슈팅까지 본다면 5,100원대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산을 만들었던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추세는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 대신 그때는 뭐 이슈가 필요하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거래량과 거래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슈가 당연히 필요하다 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그러면서 게임주 중에서는 시장을 좀 주도했었던 넷게임즈와 넥슨GT가 좀 상승 파동을 좀 많이 냈었죠. 예전 영상에서 다른 종목을 다루면서 이 종목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전고점 부근에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 이제 주가가 죽으면 뭐가 나온다? 쌍봉의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그리고 이 차트의 기준으로 보면 위아래 변동폭이 커요. 그만큼 가볍다라는 거예요. 유통 물량을 떠나서 호가창 자체가 가볍다. 쏠 땐 강하게 쏘고 한번 그 상승의 흐름이 꺾이면 강하게 빠진다. 강하게 빠지고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가고. 그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요. 이 일봉상의 기준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어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위에서 올라가는 이 추세를 이런 식으로 추세 방향을 잡다가 고속도로를 한번 탔다라는 거고요. 그죠? 고속도로를 한번 탔었고, 이 고속도로의 추세의 상단을 닿고 나서 뭐가 나온다? 하락의 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못 들었으니까 누군가는 턴다라는 거고, 누군가는 실망한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하락의 이 포지션이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고속도로에서 뭐 국도로 안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흐름에서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 이 고속도로의 하단, 즉 16,000원이에요 얘는. 이 16,000원을 종가상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뭐다? 이 종목은 이제 끝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판단할게요. 원래 가는 길과 원래 가던 이 주가의 길과 고속도로를 탔던 주가의 길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 여기서 버티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면 시장에서 좀 더 강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종목 중에 하나인 거고, 그렇지 않고 원래 가던 길로 다시 간다면 그냥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것 눈치 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관심 받지 않고 내 갈 길 가는 종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그렇지도 않고 이 자리 밑으로 빠진다면 뭐다? 당분간 얘는 또 별 볼 일 없는 종목이다. 그냥 잡주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림으로 봐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형제 종목인 넥슨GT도 빠졌다라는 거고, 예전 영상에서도 여기서 얘는 넷게임즈랑 넥슨GT랑 장난친다 라고 계속 그런 말씀 제 예전 영상에서 많이 드렸죠. 그러면서 고점 17,000원대까지는 상승하게 되면 한번 올라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그 자리를 얘도 확인을 했고 결국엔 주가가 다시 눌렸어요. 그러면 기존의 큰 흐름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요, 이게 지우고 일단 단기적인 고점을 확인했고요. 17,500원 부근, 그죠? 요 자리를 이게 겹치는 자리가 17,500원에서 여기에 대한 박스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 여기에 대한 박스가 하나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여기에 대한 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를 선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여기 자리, 그리고 여기 자리와 그리고 여기서 한번 겹치는 여기 자리, 그리고 밑으로 쳐 내리면서 눌렸던 여기 자리가 이렇게 남거든요. 그러면 얘는 마지노선은 뭐다? 12,500원이다 라는 관점인 거고요. 12,500원이다 라는 관점인 거고, 시장에서 핫한 종목이 되기 위해서는 15,500원 위에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 즉 여기서 횡보하는 그림, 그렇지 못한 그림이라면 여기서 횡보하는 그림,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여기서 횡보하는 그림,
이해되시죠? 이 자리마저 깨고 내려앉는다면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그림. 그죠? 얘는 지금 추세적으로 강하게 올라왔어요. 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유지의 관점이 어디? 13,800원인 거예요. 이 자리 깨지면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이 추세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런 흐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어디? 요 박스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관점인 거죠. 크게 보면 요런 큰 박스 안에서 요렇게 중간값을 그어놓고 이 중간값을 또 중간값을 요렇게 그어보면요, 요렇게 그림이 나와요. 그죠? 요 안에서 노는 그림이냐, 요 위에서 노는 그림, 밑에서 노는 그림 중에서도 밑에 걸 거냐 위에 걸 거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차트의 상승의 흐름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래 걸리냐 빠르게 다시 한 번이냐. 이해되시죠? 넥슨 GT와 넷게임즈는 좀 같이 보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넷게임즈가 못 지킨다면 얘도 12,500원대까지 한 번은 눌러줘야 된다 라는 기준으로만 보면 된다라는 거고요. 게임주 게임주도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림, 아니면 이 말 그대로 페이크, 코스닥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만들었던 자리를 코스피와 키 맞추기를 어느 정도 만들어내면서 그리고 나서 코스닥을 누르고 코스피로 수급이 옮겨가는 것처럼 해서 코스피에 다시 개인들의 수급을 불나방처럼 붙여놓고 다시 뭐 코스닥을 또 치고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기준은 뭐 내일 양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관점이에요. 최소 이 음봉의 중간값 이상, 그 자리가 15,500원인 거죠. 얘는 이해되시죠? 그렇게 안 나온다면 당분간은 수급이 다른 데로 옮겨가는구나. 즉 나는 단기적인 전업 투자자라면 여기 있는 물량 털어서 옮겨가는 수급에 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야만이 불나방이긴 하지만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요런 종목들을 끌고 간다라는 거죠. 당분간은 손해를 볼 수 있겠구나, 혹은 수익률을 까먹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아직 수급이 나간 건 아니구나. 왜? 추세가 꺾이진 않았으니까 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면요, 덱스터가 대장의 역할을 했던 종목인 거고, 그죠? 강하게 쏴놓고 오늘 수급이 터졌어요. 터지면서 거래량이 어제보다 늘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음봉으로. 그러면 밑으로 쏟아내는 힘이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수익 실현의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즉 각도가 올라가던 각도가 강해졌다라는 거고, 요런 각도로 가다가 요렇게 각도 바뀌었다 그랬죠. 그죠? 각도 바뀌고 여기서 또 요렇게 쌌다 그랬죠. 그죠? 이 추세가 깨지면 뭐다? 단기적인 추세는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위로 못 올라타니까 요런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한 차례 누르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럼 실제적으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 종목이 강하게 상승했던 자리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1차적인 자리는 요 자리, 여기서 상승을 했고 2차적인 흐름으로 이어가는 자리는 어디? 요 자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강하게 쏜 자리예요. 그러면 이 쏜 자리에서 중간에 매도 물량이 나왔던 자리는 어디? 요 자리와 여기죠. 여기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요 자리만 매도 물량이 나온 자리예요. 그럼 지금의 이 매도 물량이 나왔던 자리는 매수와 매도가 겹치는 자리라는 거죠. 그럼 그 자리가 여기에서 여기예요. 즉 무슨 소리냐, 여기서 흔들었던 단기적인 박스를 하나 만들었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 위에서 버틸 거냐, 아니면 이 안으로 들어올 거냐, 혹은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을 거냐겠죠. 당연한 거겠죠. 그쵸? 이 자리를 깨고 앉는다면 뭐다? 당분간 이 종목에 대한 수급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요 자리는 뭐다? 이 종목의 생명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요 자리를 깨면 결국엔 올라왔던 자리까지
다 반납해야만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그 자리는 23,000원 밑이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종목 자리는 어디? 37,200원에서 32,000원 요 라인이다. 여기 안에서만 버티면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다. 대신 이 고점을 넘긴다라는 보장은 없다. 그래도 37,000원 위에서 버틴다면 고점을 한번 더 갱신할 수 있는 확률도 나타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에요. 오늘 강하게 음봉으로 눌렀기 때문에 내일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42,500원, 43,000원 부근을 넘어서냐 못 넘어서냐에 따라서 뭐다? 앞으로 행방은 횡보할 거냐 주저앉을 거냐만 결정된다. 이 자리 넘어서면 뭐다? 무조건 상승인 거고 추세 이어간다. 삼성전자에 넣었던 수급은 페이크였다 라고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그런 기준으로 덱스터도 빠졌고요. 다음에 또 자이언트 스텝도 여전히 같이 주가가 흘러내렸다라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얘도 덱스터와 같은 위치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는 요 자리에서 어디에요?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요 자리까지인 거죠. 13만원에서 11만원. 그죠? 이 자리 위에서 버틸 거냐 안에서 버틸 거냐 아니면 이 자리 한 단계 레벨 다운돼서 이 밑자리까지 한 차례 더 밀고 내려 앉을 거냐예요. 이 밑에 자리는 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 밑에 자리까지 내려 앉는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을 또 소비해야 된다는 거고 오랫동안 밑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아닌 이상은 위에서 버틸 거냐. 위에서 버틴다면 이 음봉의 중간값은 어디예요? 145,000원 위로 다시 한번 안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기준으로만 바라보면 된다. 이 위로 안착을 한다면 주가는 또 한번 레벨업. 그렇지 못하면 여기서 행보 혹은 여기서 행보냐. 이해되시죠? 요런 기준으로만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추세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요런 흐름도 못 지켜낸다면 예전에 선익 시스템이 대장지를 하고 한 차례 누르는 흐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번에 올라왔던 것처럼 요런 그림을 한 번 더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만한 이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수급이 들어오기까지는 뭐 늦는 종목들 시장에 인기가 없던 종목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도 소요가 되는 것처럼 이해되시죠? 뭐 그냥 그런 관점으로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M게임도 뭐 같은 테마죠.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오늘 또 주가가 눌렸다라는 거고요.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아직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는 남아있다라는 거고, 즉 지금의 이 자리를 이탈을 내일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기준이에요. 즉 이 M게임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덱스터와 다르게 밑꼬리가 살짝 더 길어요. 왜냐? 자이언트 스텝과 덱스터는 밑으로 좀 더 빠지더라도 잡아줄 자리가 남아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에 비해서 M게임은 밑으로 좀 더 빠지면 잡을 자리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로는. 즉 기존의 흐름을 봤을 때 기존의 고점도 요 자리에 나타나는 자리인 거고, 여기 윗꼬리 자리니까 여기가 이렇게 안착되는 자리인 거죠. 요런 자리가 남아 있는 거고, 가까운 거리에서 나왔던 흐름을 보면 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이 자리를 반납시켜요. 음봉 3개 반납시키고 다시 양봉으로 요 자리까지 메꿔놔요. 그리고 다시 또 음봉으로 눌렀죠. 그 자리의 저점이 어디예요? 11,300원인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11,300원 이탈하면 이 추세의 흐름은 아웃이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위에서 버티는 그림일 거냐 밑에서 버티는 그림일 거냐겠죠. 대신 이 언더슈팅 정도는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 우리는 인지하면 된다. 이해되시죠? 즉 앞으로의 이 수급을 다른 데로 뺄 거냐 아니면 그래도 이어갈 거냐, 그런 기준으로만 우리가
차트의 관점을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주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알첼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강하게 눌렀죠. 얘는 지금 일단 빠르게 38,000원을 회복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내일 하루 더 밀린다면 36,000원에서 35,500원 정도까지 한 차례 더 누를 수 있는 그림이다. 그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위로 남아있는 자리가 있는데 저는 이 자리를 한번 확인하고 시장이 다른 종목으로 이 수급이 빠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요만큼의 공간을 남겨놓고 그냥 시장이 먼저 돌아섰거든요. 그만큼 알첼라가 다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에 비해서 약하다라는 기준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랬든 저랬든 구름대가 이렇게 꺾이면 어디? 여기까지 열려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39,000원, 4만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바로 이탈하면 요 안에 같이 눌릴 거다, 행보할 거다라고 기존 영상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쵸?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원했던 자리에서 못 버텼으니까. 차트는 박스고 계단이다. 그 계단의 흐름, 계단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올라가는 계단은 요러고 생겼고, 그죠? 그럼 계단 중에 촘촘하게 맞는 계단이 있고, 또 어떤 계단은 요런 계단이 있고, 발을 보폭을 넓게 해야 되는 계단이 있고, 그런 것처럼 같은 의미로만 보면 된다. 실제적으로 요 추세가 꺾이지 않기 위해서는 36,000원 위에서 지지받는 그림이 필요한 거고, 언더슈팅이 좀 나온다면 35,000원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낼 거다. 다시 하방 압력을 받을 확률은 좀 드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본다면. 이랬든 저랬든 뭐 회사에서는 메타버스가 아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결국엔 이 종목은 뭐다? 메타버스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안에 갇혔다. 이 음봉이 중심값이다. 월봉의 기준에서는 이 박스 안에 갇혀 있는 거고, 박스의 중간값이 36,000원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갖고 36,000원을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들 메타버스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비슷한 관점으로 확인을 하시면 된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